商業捕鯨の再開は釧路だけでなく全国の捕鯨関係者の皆様の悲願でした。 자,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 IWC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상업적 고래잡이 포경 조업을 다시 시작한 거죠. 이 고래잡이 배들이 태평양과 오호츠크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해양 생태학자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일부 고래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에 연간 포경 쿼터를 정해놔서 100년 동안 개체수가 줄지 않게 해놨다라고 하지만 사실 통계 착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본의 통계를 보면은 서식기와 습성이 서로 다른 여러 개체군을 하나로 묶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연간 포경 쿼터는 브라이드 고래 187마리, 밍크 고래 171마리, 보리 고래 25마리 등 최대 383마리입니다. 근데 이제 북태평양에 사는 브라이드 고래 같은 경우는 행동 패턴 등에 따라 5개 개체군으로 나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게 제기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일본 과학자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 개체군의 차이를 인정을 하면 지금 상업적 포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겠죠. 이런 사정은 일본에 포경이 된 다른 고래도 비슷합니다. 밍크 고래는 제2개군과 5개군으로 나뉘는데요. 제2개군은 한국과 일본 근해에 서식하는데 오랜 포경 역사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5개군의 같은 경우는 일본 근해에 출몰하고 개체수도 많은 편이지만 일본 어선들이 5개군보다 잡기 쉬운 제2개군에 속한 밍크고래에 대해 무차별 포경을 하면은 쿼터는 지키더라도 특정 고래 개체군이 소멸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보리고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이고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 보리고래가 우리나라 보릿고개 보리를 이제 수확할 때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그 붙여진 이름이 보리고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반포경 국가가 호주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이 IWC를 탈퇴하고 조업을 재개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공식 발표를 냈고요.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이게 뭐 일본의 그런 고래잡이의 생계 유지냐 그들의 고유 문화냐 이거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2021년 9월이면 아베 총리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베도 이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 거점의 사업이 고래잡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치적 승부수로 띄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업포경 강행이 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입지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 그러니까 내부 비판에 정면 반박하기엔 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이제 가능케 한 게 전 세계적으로 고래잡이에 대한 문제가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IWC까지 커다란 규모의 국제단체를 탈퇴하면 이제 일본이 자신의 리더십을 지지층한테 과시하는 한편 그에 따른 역풍도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저희 후손들 그리고 제 자식들이 특정 고래 개체군을 모르고 그냥 마치 공룡을 그냥 공룡처럼 생각을 해서 아 저런 고래가 옛날에 있었대 우와 이게 아니라 제 자식이 아 저 고래는 어느 연안에 나타나고 이 나라를 가면 볼 수가 있어 멸종된 게 아니야. 저는 환경을 좀 생각을 하고 동식물을 다 좋아하는 편이라 하나의 개체, 하나의 종이 없어진다는 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일본 측이 지금 상업적 포경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실행을 해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해당 임기 내에 이 IWC에 다시 재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보이콧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강수를 저희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